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많이 춥습니다. 자, 261쪽에 되겠습니다. 자, 공급자 금융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 주에 주택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느냐 이 금리 결정을 배우셨고,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던 또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또 올해 출제가 되는, 여러분 내년에 출제하겠죠? 이 공급자가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매년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가 니즈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두 용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니즈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즈를 보시면은 자, 이 니즈라고 우리가 읽을 때 뉴스나 신문에 보면요, 이 니즈라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즈 앞에 여기에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I는요,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라고 하고, 또 맨 끝에 있는 T는 트러스트, 뭐냐면 신탁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니즈를 부동산 거래로 번역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신탁. 그래서 우리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은행에 뭐 계약형 니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처음 우리가 했을 때 문정동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계약형 니즈에서 은행에서 했었고, 그래서 2001년에 뭐가 도입됐냐 하면은 2001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요. 그래서 7월 1일에 시행을 하죠. 뭐가 시행되냐 하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니즈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하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니즈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니즈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2001년 이전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뭘로 얘기했어요? 그냥 부동산 투자 신탁. 그때 당시 뭐 은행에 계약형 부동산 투자 신탁, 여기에 그때는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입이 되면서, 요게 도입되면서 기업의 구조 조정 또는 부채 상환 목적이 부동산에 많았죠. IMF 직후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초기, 요 2001년 이 이후에 거의 초기에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CR 니즈라고 해요. 이 CR 니즈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CR 니즈, Corporate Restructuring이라고, Corporate 우리가 해서 이거 구조 조정입니다. 그래서 Corporate는 기업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Restructuring은 구조 조정. 그래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것이 처음 도입된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니즈? CR 니즈.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법이요, 상당히 웃긴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달러가 들어오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때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한국인이라서.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 우리는 보는 뭐가 있어서 이제 예금 보험공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실 채권이 엄청 많거든요. 예보 찾아가서 우리 팀이 요거 부실 채권 사서 요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인은 달러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달러 가져야 되고 외국인에게 매각을 했어요.
얼마에 매각했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조 원짜리 뭐 1조 원짜리 이 부실 채권을 2천억, 3천억에 매각을 했어요. 예보에서. 그 부실 채권을 한 3, 4년 뒤에 얼마 2천억, 3천억 산 것을 4조, 5조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고 그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왔죠. 그럼 300% 수익률이죠.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 그걸 우리 한번 하려고 했다가 한국인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업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현재도요 이 CR리츠가 제일 많아요. 한 16개 정도 좀 될 거예요. 지금 한 CR리츠가. 그만큼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 그러면 리츠란 용어가 뭐냐 하면요. 이 리츠는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뭐죠? 간접이에요. 그럼 여러분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거죠. 간접. 그러니까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뭘 한다?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요. 이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이 전문가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또는 업무용 부동산 관련 증권, 뭐 주택저당증권이라든지 자산담보부 증권이 있어요. 이러한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 투자한 금액,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고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한다? 상품이 돼.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말고 여러분이 펀드에 한번 투자해 보셨어요? 증권회사 가셔서 계정을 만들어서 펀드 투자 안 해본 사람 큰일 났어요. 이거. 펀드도 안 해보면 언제 옛날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펀드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펀드라는 게 그때 당시 옛날엔 펀드라는 용어가 안 썼어요. 언제 나오냐? 이것도 IF 직후에 나온 거예요. 직후에 이제 나온 건데 이 펀드라는 용어를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또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분명히 이거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현대증권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이익치 회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이익치 회장인데 그분이 처음 우리나라 펀드 1호를 만들었어요. 그 펀드가 여러분 귀에 익었을 겁니다. 바이 코리아. 예? 우리나라 최고의 수익. 예? 몇백 프로가 아니에요. 1000%예요. 1000%. 엄청난. 예,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은 대박이지. 그 눈에서 하면 그렇지 않죠. 예, 예, 어느 정도 오르면 환매를 딱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도 있어요. 명칭이 약간 바뀌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좋은 거죠, 뭐. 예, 간접 투자 상품. 예, 그것을 우리는 증권회사에 그걸 뮤추얼 펀드라고 하거든요. 소액 자금을 대규모 자금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빗대서 증권회사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리츠를 우리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이 부동산의 이 뮤추얼 펀드.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를 우리는 리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리츠.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처음에 우리 리츠 나올 때요. CR 리츠죠. 거의 대부분. 그 CR 리츠 중에 우리 코크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코크랩 1호, 2호, 3호, 4호, 5호, 7호 뭐 이렇게 가 있는데 그때 코크랩 중에서 그때 당시가 3호였나? 그 코크랩 그 펀드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당 얼마? 500만 원. 한 구자 500만 원. 그럼 두 구자면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돈 얼마? 3천억 모집한다. 신문 공고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돼. 근데 수익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문 공고에서 매달 며칠 몇 시부터 받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신청하지만 신청도 못합니다. 왜? 신청한 순간 1분 만에 마감.
수익률이 좋으니까 1분 만에 마감.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어쩔 수 있어? 대학교 제자 불렀지. 예? 그래서 1분에 700타 치는 사람만 모아보라. A 준다. 불러놨는데, 야, 1분에 700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딱 해서 컴퓨터 딱 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컴퓨터에서 땡 하는 순간 들어가라 했는데, 문제는 거기 다른 쪽은 먼저 다 들어가서 액수 다 누르고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그때 놓쳤는데 그거 안타까웠어요. 그때 왜 당시는.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그때 그 펀드가 뭐를 샀냐 하면요, 하나 빌딩을 샀어요. 코코라요. 하나 여의도 빌딩 아시죠? 금융. 그걸 이제 펀드로 산 거예요. 예, 예, 펀드로 샀는데, 예?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3년 뒤에 하나가 그 빌딩을 다시 우선 1순위로 다시 되사게 된 조건을 건 거야. 하나에서 매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가 있었겠지. 그래서 샀어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억에 샀어. 펀드에서는. 근데 팔 때는 예를 들어서 3,000억에 팔았어. 그러니까 몇 배야.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대단하지. 그러면은. 그것만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팔았는데, 하나는 그걸 니츠 자금, 그 하나 빌딩을 매각해서 돈 들어왔잖아요. 그 니츠 자금을 가지고 대한생명을 샀어요. 대한생명 인수를 했어요. 대한생명 인수해서 대한생명 돈을 가지고 하나 빌딩 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펀드 가지고 회사 하나 공짜로 먹었다 이 말입니다. 머리 잘 쓴 거예요. 그걸 그때 당시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 먼저 어떻게 돼? 먹은 사람이 1등이지 뭐. 그래서 그게 뭐 특혜 아니냐 해서 나중에 말이 많았던 그게 대한생명 사건이에요. 펀드를 이용한. 그래서 대한생명이 지금 하나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다 니츠야. 대단한 거죠, 니츠라는 게. 그래서 니츠 같은 건 기업 M&A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야.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자, 그래서 이 니츠 자금을 잘 활용하면은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냐? 미분양 아파트 있죠? 옛날 미분양 아파트를 펀드를 통해서 건설회사로부터 55%, 60%에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할 때는 분양가 정액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보유하다. 그럼 수익률이 또 얼마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분양가에 55, 60% 사와서 매각을 하는 거야. 건설회사는 뭐가 필요해? 분양이 안 되니까 자산은 플러스인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 건설회사, 중견 건설회사.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펀드 자금이 많이 부동산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펀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빌딩 얼마,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1,000억이다. 예를 들면 1,000억이다. 그러면 그 1,000억이 뭐다? 부동산이지. 예?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1,000억은 어떻게 그 건물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 1,000억짜리 건물, 부동산을 담보로 뭐를 발행한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소액화, 표준화가 되어 있고 한 주당 5,000원 소액화시키죠. 표준화, 소액화된 뭐를 발행한다? 주식을 주식. 부동산을 담보로 소액화, 표준화된 한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은 빌딩이 1,000억이면 얼마? 1,000억 주식을 발행을 하겠죠. 그것을 이제 주식은 무슨 자산? 이제 금융자산이 돼요. 금융자산, 주식. 이 금융자산이 우리는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요. 여러분 주식 나온 신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동아일보든 경향신문 한번 보세요. 주식 나온 게 보면 가운데 딱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부라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부. 그게 니츠야. 거기 보면은 얼마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950, 5,200원 뭐 이렇게 나왔어요. 한 주 얼마? 5,000원. 그럼 5,200원이면 얼마? 200원 이득 받죠? 5,000원이니까. 근데 4,000, 예를 들어서 850원이라 하면 얼마 손해 봤어? 150. 그러니까 여러분 니츠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실도 볼 수 있어. 이게 여러분 4년 전에 정답 질문이었어요. 그 여러분 펀드잖아요. 그럼 펀드는 항상 이득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볼 수 있다? 투자한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걸 출제한 거예요. 손실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제 그 수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 시장을 연계를 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뭐가 된다?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연계한 대표적 상품이 니츠라고 해요. 니츠. 그래서 이 니츠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하면요. 이 니츠를 부동산을 뭐 했다? 지분. 주식 여러분 20%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주식 20% 가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 몇 프로? 20%가 돼요. 그 부동산 자체를 뭐 했다? 지분화. 부동산 자체를 이 지분화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니츠입니다. 니츠. 자, 이 니츠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런 투자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요즘 듣는 용어 중에 뉴스테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신문 뉴스에서 뉴스테이. 야, 큰일 났어.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기업형 임대주택이에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뉴스테이. 강릉에도 뉴스테이 건설을 할 텐데 인천도 하고 있고.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요.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공급은 해야 되는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뉴스테이는. 그래서 민간 공공주택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그 용어 중에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게 뉴스테이라고 해요. 뉴스테이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에 무슨 자금을 동원한다? 니츠 자금을 동원해서 니츠에서 투자를 할까. 그럼 니츠는 어떻게 돼요?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니까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테이는요, 주변에 우리가 임대료에 비슷한 임대료를 받아요. 그 정부가 임대료 얼마 받아라 이렇게 못해. 민간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받아서 그래야 니츠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하라 해놓고 이제 뭐 들어온다? 네? 문재인 정부 돈을까? 이제 니츠 자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될 수 있는데 줄여라. 해놓고 뭐를 한다? 공공주택을 공급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공공주택 그래서 나온 용어가 100만 원 공급하겠다. 이게 5년 사이에. 꼭 옛날 노태우 대통령 보는 것 같아. 노태우 대통령 뭔지 아세요? 200만 원. 기억나세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200만 원 주택 공급하겠다. 그래서 어디? 생긴 게 일산, 분당,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그때는 신도시니까 민간주택 공급됐죠? 그게 괜찮은 거야. 근데 공공주택은 문제가 있어. 100만 원은 문제가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을 한다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서 공급 당연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짓겠다 하면 여러분 절대 반대야. 반대해요. 여러분 광명에는 보금자리 주택 시흥 다 취소했잖아요. 왜 반대하니까. 그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 있을 거 아니야. 6월 13일 날 수요일 날이야. 예? 그냥 주에 합반합니다. 6월 13일. 예? 그날 빨간 날입니다. 선거날은. 근데 그 선거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누가 해야 돼? 여러분 내 동네에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거 하겠다 한 순간 낙선이야. 못해요. 예. 여러분 표로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권에 공공주택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니까 이제 요 택지 조성해서 공급하기는 어려우니까 뭐를 하겠다. 개발 제한 구역을 풀겠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함부로 풀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풀어서 공공주택 공급다. 그럼 그 개발제한구역 그 지역 없는가요?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 시흥하고 하남이에요. 하남, 광명도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그걸 풀어서 공급하겠다? 부천 이런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부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항상 이 선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니즈 자금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 관련 증권, 업무용 부동산. 이쪽 우리가 뭐 빌딩 같은 거 그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이 뭐죠?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투자하면요.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여러분이 매각해서 현금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니즈에 투자를 합니다. 니즈는 주식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죠? 주식회사예요. 주식을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발긴 모집을 해서 발긴 총회를 열어서 주식을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니즈 주식을 샀잖아요. 예? 그럼 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뭐를 매각하면 돼?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직접 투자에 비해서 현금화가 더 쉽기 때문에 황금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니즈는요, 우리나라는 수익률이 높았어요. 처음 도입을 해서요, 한 15년간 니즈 수익률이 평균 연간 약 3%가 나왔어요. 엄청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잘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니즈도 한번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펀드, 주식에 시장 가서 펀드 있죠? 증권에서 그 펀드도 뭐 투자해서 뭐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손실 보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종근 박사님 말고 한 분 다른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내가 보기엔 그때 아닌 것 같은데 사지 마세요 했더만 그런 게죠. 고집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펀드에서 1년 지났더니 반토막 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야지. 그때 가서 묻는 거야. 환매를 할까 말까. 환매 왜 합니까? 반토막 나는데 이 형님은 끝까지 가지고 한 10년 보유하고 개보세요. 그래서 한 7년 보유했더니 이제 본전을 찾았어. 7년 보유했더니. 그러면 약간 또 올라가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야, 요거 그동안 이자 정도는 나올 것 같다. 팔까 말까. 파세요. 빨리 파세요. 딱 그때는 또 말 잘 듣대. 딱 팔고 났더니 사드가 딱 터진 거야. 예? 그래서 수익이 떨어질 걸 또 환매를 잘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요. 하여튼 경제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들은 옛날에는요 다른 걸 했거든요. 이제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안 해요. 저는. 예? 뭐냐, 우리는 해외를 보거든요. 해외. 그래서 새벽 2, 3시에 어디가냐, 런던, 뉴욕 증권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정보가 그쪽이 제일 빨라요. 뭐든지. 예?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럼 그게 우리나라 영향을 그 다음날 영향을 줘요. 예? 그러니까 정보는 제일 빠른 정보를 얻는 거죠. 이 주식은 정보 싸움입니다. 예? 주가의 흐름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발도요,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먼저 알아.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보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자, 요즘에 우리나라 정보를 하면요, 세 가지를 보면 돼.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세 가지 시장, 그걸 보면은 외국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외국 돈의 흐름에 주가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주식 펀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런 정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법은 나중에 배우시기로 하고요. 268페이지 가면은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나오죠. 자,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소액 자금을 가진
우리가 다수, 소액 자금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 다수의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소액 자금을 가진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그러면 대규모 자금 되겠죠. 모아서 우리는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개발업자의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요. 결합한 투자자 집단.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이 투자자 이 집단을 우리 전문용어로 부동산 신디케이션.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인데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개발업자,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우리 뭐가 되냐 하면요, 신디케이터라고 해요. 신디케이터가 돼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 자신이 신디케이터가 되는데, 이 신디케이터는요, 건설회사일 수도 있어요. 개발업자는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회사일 수도 있고, 우리 개발회사 또는 니즈 회사일 수도 있어요. 신디케이터는. 그래서 요 결합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이 개발사업 망해도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 그것만 날아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투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유한이라고 해요. 유한 책임사원. 유한 책임사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개발업자는 어떻게 돼요? 개발업자는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조직 경영하니까 책임은 뭐다? 유한이 아니라 무한대로 지어야 돼요. 무한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 회사를 우리가 조직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발 사업의 관리, 운영의 모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다?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디케이션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 미국 같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두 가지가 뭐였다? 결합이 된 거잖아요. 결합된 것을 우리는 이걸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파트너십 전문 용어예요. 이걸 우린 기업의 형태, 기업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업에는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네 가지 대표적 형태 중에서 이걸 우린 번역을, 기업의 형태 중에서도 파트너십을 뭘로 번역하냐 하면 합자회사로 번역을 합니다. 유한 책임사원과 무한 책임사원이 결합된 대표적인 형태가 합자회사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파트너십.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신디케이션의, 부동산 신디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파트너십 형태인 합자회사입니다. 자, 우선 개념 잘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다? 우리는 PF가 되죠. 270페이지에 나오는 PF가 여러분 많이 또 들어봤습니다. 광명이 개발하긴 좋은가 봐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요걸 줄여서 약어로 뉴스 신문에 보면 뭘로 많이 나온다? PF라는 용어로 많이 나오고 있다. 뉴스 신문에서는요, PF라는 용어. 그래서 파이낸싱은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울 때 파이낸싱은 금융으로 번역해요. 파이낸싱 금융. 그럼 무슨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 프로젝트 금융.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을 위해서 금융, 자금을 융통받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요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PF 때문에? 혹시 저축은행
예금하신 분 있어요, 옛날에? 예? 저축은행 사태가 요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PF. 예? 그때 저희가 협회, 중개, 공인, 봉천감 협회 했거든요. 협회 강할 때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어. 예? 예금보험고사 얘기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이거, PF 때문에 이 저축은행 사태 좀, 앞으로 1년 내에 올 것 같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 예? 저축은행 모든 예금 빨리 빼라. 했어요. 근데 또 안 빼신 분들이 있어. 이거 뭐 빼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서 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터진 게 부산저축은행.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며칠 전에 예보 감사실장 만나니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한 50% 정도만 해결됐대, 부실채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실채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해결 못했겠어요. 여러분, 해결이 이만큼 어려워요, 부실채권.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 제일 많은 게 예금보험공사예요. 기업도 모든 은행 부실채권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 중에 PF가 있는데, PF 개발사업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개발사업을 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광명이에요. 광명. 근데 광명인데, 했다 하는데, 땅이 없는 거야. 땅이 없는데 무슨 개발사업 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뭐다? 유령 회사인 거야. 그래서 돈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은행은 안 합니다. 그때 당시 은행들은 왜 안 하냐. 위험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안 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PF가 다 저축은행 가는 거지. 저축은행 여러분 높은 예금 금리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위험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PF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당시. PF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셜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뭐도 높다? 수익률도 높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뭐죠? 이 대출 금리가 높다는 거겠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진짜 좋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주, 스폰서가 있어요. 이 사업주는 이 PF 개발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데,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미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융자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이제 PF를 이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유전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예를 들면은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유전 개발 사업, 아파트 개발 사업, 예? 우리가 항만 개발 사업, 이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업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출자해서 이 사업주와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 예? 그래서 독립적인 회사인 특수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적인 회사. 그걸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만들죠. 자,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1조 원을 어떻게 돼요? 우리 가지고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우리가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회사 그 자본금 1조 원이 돈 다 날아가니까 용산 업무단지도 흐지부지 끝난 거지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행회사에서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보는 거예요? 예? 미래에 뭐를 보는 거죠? 수익성.
사업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리고 또 개발 사업인데. 그래서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 이걸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어떻게 돼? 담보로 해서 프로젝트 이 시행회사에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서 뭐를 발행한다? 회사의 채권, 예?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근데 문제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회사채를 인수가 누굴 해야 돼? 인수를. 회사채 인수를 우리는 금융기관에 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은행 하나가 이 회사채를 전부 인수를 하면요. 개발사 망하면 은행도 존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A은행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A은행이 이제 뭐를 쓰겠지. 간사 은행이 되면서 다른 은행을 끌어당겨. B은행, C은행, D은행 이렇게 여러 은행을 끌어당겨. 위험을 뭐야? 분산하자. 내가 혼자 감당 안 되겠다. 위험 분산하자. 그래서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이 회사채를 인수한다. 이걸 전문 용어로 syndication loan이라고 해. syndication loan. loan은 대출이죠. 그러니까 syndication 형태로 대출하죠. 그래서 뭐를 만들죠? 이렇게 여러 은행이 대주단을 형성해서 syndication 형태로 대출을 해줘. 그러니까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 전략을 뭐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syndication lo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뭐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대출해준 자금에 대한 높은 뭐를 이자를 받는 거지. 이게 이자가 높다는 얘기인데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해요. 근데 미래 수익성이 없으면 이 개발사 뭐해?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수익성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사기치기 진짜 좋습니다. PF.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옛날,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함부로 뭐 이제 어디 투자를 하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이광재 게이트가 요거예요. 시베리아 유전 개발 사업. 시베리아 유전 개발 사업.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 그래서 그때 중간에 요거 시베리아 유전 개발 사업을 누가 끼고 넣은 거야. 그래서 3명이거든요. 3명이, 지금도 인도네시아가 아직 안 잡혔어. 3명이 만들어서, 뭐를 회사채를 발행해서 인수를 해야지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돼? 인수를 안 해요. 무엇을 믿고 인수하냐? 시베리아 유전 개발 사업을. 그래서 인수를 안 해요. 그때 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인수도 왜? 총리 와서 해라 해도 절대 안 한다. 책임 누가 질 건데? 나중에 잘못하면 자기가 질 거 아니야. 총칼로라도 절대 안 된다. 보증 가져와라, 보증. 담보가 아닌 보증석.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증 가져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머리 써야 될 거 아니야. 회사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광재, 이혼이 들어가는 거야.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이광재 밑에서 선거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광재 게이트 시작입니다. 뭐를 했어요? 국회의원이죠. 저는 했겠죠. 대출해주라. 국회의원도 안 돼. 대통령에도 안 돼. 하니까. 결국 뭐를 가요? 이제. 철도청입니다. 그때 당시는. 철도청에 어때? 보증해줘라. 아니, 국회의원 보증해달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압력을 행사한 거지. 그래서 철도청에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시를 했지.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도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가가 보증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회사채를 인수해서 250m를 줬어. 1차 준 거지 뭐. 그래서 조사하고 뭐 분석하고 뭐 한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중요한 게 유개공,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뭔다 석유 개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걸 5천억을 달라는 거야. 여기서 5천억 1차로 그거 갖고 투려고 했었겠지.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유개공에서 시베리아 유전개발 사업 수익성이 없다. 저 사기다. 그래서 머리 아픈 거야. 이게 압력은 들어오지. 그래서 언론 플레이라는 게 언론에 교묘하게 흘린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그때 이광재 게이트. 돈 줬으면 날랐을 건데 이건 분명 사기인데 그래서 언론에서 실패한 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만 날린 거예요? 처음에 250만 원만 날렸죠. 그거 누가 보증했어요? 국가 보증, 국가가 갚아야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한국과 러시아가 서명을 한 거야. 서류상 국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 있으니까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그 돈만 날린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게이트했는데 서류를 공개 못 하죠. 국가와 국가 간 외교 문서인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한 거지. 근데 유개공에서 한번 유개공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한국석유개발공사 통하지 않고 비선에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이 이광재 게이트고요. 또 행담도 도로공사 1조 원 사기 사건 있잖아요. 행담도 개발 사건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여기 뭐 서해안에 유전 있다고 또 개발 사업을 하신 분 2조 원 사기 사건. 뭐 중국 가서 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있죠. 예? 예? JU 들어보셨어요? JU 2조 원 사기 사건 다 뭐야 개발. PF는 PF. 하여튼 사기치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PF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PF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일요일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3페이지에 부동산 펀드가 나오는데 펀드도 무슨 상품? 간접 투자 상품. 네, 또 마찬가지죠.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전문가가 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 개발 사업, 뭐 경매 물건, 공매 물건 뭐 이런 것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또 투자한 지분에 따라 뭐 한다? 되돌려주는 제도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자, 우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간접 투자 상품.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융의 기본적 개념을 맞추고요.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에 부동산 이용 들어가도록